대왕조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체동물입니다. 대왕조개는 길이가 약 120cm까지 달하고 200kg 이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마리 집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면 우선 2마리의 아기 코끼리를 동시에 들어올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 조개들은 제각기 독특한 색을 가지고 있어 바다에서 시각적으로 볼 때 가장 놀라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보통 혼자 스스로 살아가며 조류에 의해 생산되는 당분과 단백질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구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이라면 거대한 대왕조개를 동정할 것입니다. 대왕조개들은 남태평양과 인도양의 따뜻한 물에 살고 있고 정착하기 전에 완벽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래나 산호초를 찾기 위해 멀고도 넓게 수색합니다. 대왕조개는 평생 동안 같은 장소에 머무르기 때문에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만 둔다면 대왕조개는 1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이 개는 비디오 게임이나 공상과학 외계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 좀 보세요. 거대한 거미개는 일본 근처의 물에서 살아요. 거미개의 다리는 발톱에서 발톱까지 약 3.5m에 이르며 몸은 팔, 다리에 비해 작아 지름이 35cm에 이릅니다. 거미개는 먹이로 먹을 동물의 유골, 연체동물 및 조개를 찾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개가 약간 삐걱거리고 약해 보인다고 속지 마세요. 거미개의 거대한 크기만으로도 대부분의 포식자들이 멀리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 단단한 외골격은 훌륭하게 거미개를 보호합니다. 개 등의 무늬는 주변 환경에 어울려 필요할 경우 몸을 숨겨 사라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대한 거미개가 혼자 남겨진다면 10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데 이 종은 어부들에게 표적이 되고 일본에서 진미로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백상아리의 이름은 회색 몸통 아래에 있는 뚜렷한 하얀색 배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백상아리는 최대 6m 넘게 자랍니다. 평균적인 백상아리의 경우 길이는 약 4.5m 정도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포식성 어류입니다. 포식자인 이들은 바다사자, 물개, 작은 고래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강한 꼬리와 유선형 몸 때문에 백상아리는 먹이를 쫓을 때 시속 24km의 속도로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탈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백상아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상어 공격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동물들은 매우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고 약 110리터 물에서 작은 피 한 방울의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를 흘리고 있다면 심지어 가장 작은 부위일지라도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세요. 패시픽 슬리퍼 상어, 길이 7.2m. 패시픽 슬리퍼 상어는 다른 상어와 다르게 생겼습니다. 몸은 어뢰처럼 생겼고 머리가 뭉뚝하고 입이 매우 작습니다. 이 종의 가장 큰 상어는 7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패시픽 슬리퍼 상어가 특이한 점 또 하나는 색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은색과 흰색이 아닙니다. 패시픽 슬리퍼 상어는 어두운 회색 또는 검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가 들지 않는 생존 환경에서 눈에 띄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패시픽 슬리퍼 상어는 눈이 아주 작은데 그나마 대부분 기생충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작은 생물체들은 상어 눈의 바깥층을 차지하고 조직을 먹어치워서 상어는 거의 앞을 못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완벽한 후각이 상어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해줍니다. 패시픽 슬리퍼 상어는 당연히 태평양에 살죠. 연구원들은 이 종들이 북부에서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거대 포식자 중 일부는 멕시코와 대만 근처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타이거 상어, 길이 7.3m. 타이거 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종 중 하나입니다. 평균 길이가 4.9m 이르는데 가장 큰 표본은 7.3m 달했습니다. 무게는 363kg에서 680kg에 달하는데 일반적인 말보다 무거운 무게입니다. 왜 타이거 상어라고 불릴까요? 왜냐하면 아기 상어가 태어나면 호랑이와 비슷한 검은 줄무늬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쁜 패턴은 상어가 나이가 들면 사라집니다.
이름에 걸맞게 타이거 상어는 훌륭한 사냥꾼입니다. 완벽한 시력과 발달된 후각 외에도 한 가지 이점을 더 갖고 있습니다. 주둥이 근처에 젤리와 비슷한 물질로 가득 찬 특별한 모공이 있습니다. 이 물질로 전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죠. 모든 생명체는 일종의 전기 신호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타이거 상어는 항상 먹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이거 상어의 가장 독특한 점은 이빨입니다. 날카롭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가장자리가 톱날처럼 생겼어요. 이 이빨은 아주 강해서 조개나 바다 거북이를 뚫을 수 있어요. 이런 악몽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줄 원치 않는 이미지가 한 장 더 추가됐네요. 베스킹 상어, 길이 11.9m. 베스킹 상어는 오늘날 현존하는 두 번째로 큰 상어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 버스 크기의 거대한 상어를 보더라도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베스킹 상어는 어류알, 플랑크톤, 그리고 다른 작은 유기체를 먹고 사는 온순한 생명체입니다. 베스킹 상어는 물을 걸러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입을 갖고 있죠. 어른 상어의 입 구멍은 넓이가 90cm에 달합니다. 베스킹 상어는 1시간 만에 아가미를 통해 1,800톤 이상의 물을 여과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일광욕을 한다는 뜻인 베스킹이 상어 이름일까요? 이는 수면 근처에서 빈둥거리고 평화롭게 떠다니며 일광욕을 즐기는 것 같은 습성에서 유래됐습니다. 사실 일광욕을 하는 게 주된 목표가 아닙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플랑크톤이 더 많이 모이거든요. 향유고래. 가장 거대한 이빨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어요. 두뇌 평균 무게는 7kg으로 성인 인간 두뇌 무게의 5배입니다. 이 거대한 해양 포유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삽니다. 바실로사우루스.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해양 파충류로 오해되었고 왕도마뱀을 의미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하지만 사실은 작은 뒷다리가 달린 고대 고래의 한 종류입니다. 긴수염고래.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고래종이자 가장 빠른 종 중 하나인 이 고래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이런 크기의 생물에게는 드문 일입니다. 샤스타사우루스.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해양 파충류로 농구 코트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빨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입을 벌린 채 물고기 떼에 달려들어 잡아먹었을 거예요. 이것을 흡입섭식이라고 합니다. 대왕고래. 지구상에 존재한 가장 거대한 생명체는 너무 커서 그 심장만 해도 골프카트 크기이고 혈관은 양동이처럼 큽니다. 고래의 노래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가사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자갈기 해파리. 세계에서 가장 큰 해파리입니다. 축구장 절반 정도의 촉수를 가진 종탑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크기의 해파리는 촉수로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양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배고픈 바다거북과 아네모네, 즉 말미잘의 먹이가 되거든요. 블루보틀 해파리. 이름에 속지 마세요. 이 이상한 생물은 사실 관해파리입니다. 유기체 집단으로 구성된 동물이죠.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존재입니다. 꼭대기에 떠다니는 것과는 별개인 유기체인 촉수는 피사의 탑과 거의 같은 길이고 독이 있습니다. 물론 독이 있죠. 바다 괴물이니까 당연하겠죠. 상어는 인간보다 수백 배나 강한 매우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상어도 콧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콧구멍은 코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상어의 콧구멍은 숨쉬기보다는 냄새를 맡도록 특별히 고안되어 있어요. 그러니 상어가 물속에서 아주 작은 양의 다른 물질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어들은 다른 상어들보다 냄새를 더 잘 해독할 수 있지만 3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나는 피냄새를 맡을 수 있는 상어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날카로운 돌에 발을 베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야! 첫째, 피냄새가 상어의 콧구멍까지 먼 거리를 여행해야겠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 도달할지는 물살에 달려 있습니다. 물살이 더 빠를수록 냄새는 포식자에게 더 빨리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 상어는 그 냄새를 해독해서 흥미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해변으로 돌아가서 반창고를 붙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음료수 한 잔을 마실 시간도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상어가 인간을 사냥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어는 입맛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 상어는
아주 먼 곳에서도 피 한 방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절대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연자 동물과 뼈 있는 생선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가끔 바다새나 작은 상어도 먹긴 하지요. 하지만 사람이요? 안 먹어요. 그건 그렇고 상어를 야생이나 수족관에서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쨌든 이것은 치명적인 포식자 상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괴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상어는 의도적으로 인간을 사냥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어 공격은 이 포식자들이 수영하는 사람들을 바다 표범이나 바다 사자와 같은 보통의 먹이로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상어가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상어의 호기심 많은 성질 때문입니다. 이 포식자는 먹을 만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뷔페에서 음식 맛을 보듯이 말이죠. 상어가 수영을 멈추면 수명이 다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에요. 우선 상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상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숨을 쉬는데 아가미 펌핑과 램 환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때 상어는 볼 근육을 이용해서 물을 입안으로 빨아들인 다음 아가미를 통해 물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상어가 움직이지 않고 해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상어가 램 환수 방식을 사용한다면 입을 벌리고 계속 헤엄쳐야만 물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어가 계속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필요한 산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400여 종 이상의 상어 중 20여 종의 상어만이 램 환수 방식만을 사용하여 호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종의 상어는 어떤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면 숨을 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상어들은 두 가지 호흡 방식을 모두 사용하거나 아가미 펌핑을 사용해서 해저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냥 때문에 전 세계의 상어들의 수가 더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어 지느러미 수프나 상어 연골 알약의 재료를 얻기 위해 상어를 사냥합니다. 하지만 상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고요? 상어는 작은 물고기를 먹죠. 그 작은 물고기는 해저에 사는 작은 유기체인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소비하여 산소를 배출합니다. 상어가 없으면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질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산소 부족이라는 한 가지 결론으로 끝납니다. 과학자들은 이 매혹적인 생물을 계속해서 연구하여 의학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상어 DNA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상어의 유전자가 종양으로부터 상어를 보호하기 때문에 종양치료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연구진은 곱상어의 조직에서 스칼라민이라는 특수 화합물을 발견했는데 이는 인간의 각종 만성 감염과 싸울 수 있는 물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어의 피부는 독특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어 과학자들이 샤크렛이라 불리는 특수 표면 코팅을 발명하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샤크렛은 상어 피부의 다이아몬드 패턴을 모방했고 병원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백상아리는 시속 4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빨 모양의 작은 돌기에 있는데 여기엔 작고 평평한 V자 모양의 비닐이 있습니다. 이 비닐은 항력과 난기류를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올림픽용 수영복 디자이너들은 상어 돌기 모양을 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수영 선수들이 물속에서 더 날렵하고 더 빨리 가게 하는 천을 만들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는 또한 청정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호주의 한 회사가 바다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수 에너지를 포착해 전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상어의 피부에 있는 이 독특한 이빨 모양의 돌기는 또한 보다 효율적인 비행기와 자동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팀은 이 돌기가 양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력은 날개 상단의 공기 압력이 날개 하단의 공기 압력보다 작을 때 비행기를 들어올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돌기의 3D 인쇄 이미지를 날개에 적용함으로써 엔지니어들은 날개의 공기 역학을 더 많이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동차의 뒷 유리 상단에 부착된 작은 날개인 와류 발전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의 다운포스를 증가시킵니다.